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논술 시험을 볼 때 되게 헷갈리고 그리고 어려운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 딱 이 정도만 알면 절대 감점당하지 않는 포인트들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원고지 사용법에서 감점을 당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지, 그 정도로 원고지 사용법은 논술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흐름이고, 그리고 각 학교마다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 혹은 맞춤법, 띄어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감점을 당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학교도 너무 지나치게 얘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라든지 너무 지나치게 띄어쓰기를 많이 사용한다 라든지, 우리가 논술 공부를 했다면 그리고 원고지를 쓰면서 공부를 해봤다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0.5점에서 2점까지 착착착 감점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 논술 합격에서 1점, 0.5점 이 소수점 차이의 점수는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전에 정리를 해두고 다시는 이런 것들에서 실수하거나 감점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고지 사용법들은 사실 한 번만 제대로 정리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절대 실수하지 않고 감점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답을 실컷 잘 써놓고 주장 근거 잘 찾아놓고 어휘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써놓고 이 원고지 사용법에서 틀리게 되면 너무너무 아깝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리하는 딱 이 정도만 알고 가면 여러분들이 절대 원고지 사용법에서 감점 당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 1.5배속으로 해서라도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감점을 당하지 않기 위한 논술 원고지 사용법을 간략하게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제가 직접 만든 저의 원고지입니다. 너무 귀엽죠? 옛날에 단발이었어가지고 이런 모양이 있네. 자,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얘들아, 우리가 딱 시험지를 받았을 때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원고지의 이 분량을 제가 계산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학교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글자 수를 적어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글을 전개할 때는 제시문을 가장 많이 쓰겠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제시문이 될 텐데, 학생들 중에 막 그 제시문을 쓸 때 단순히 그냥 가는, 나는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얘들아 정말 잘못됐어. 그 이유는 딱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제시문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게 된다면 여기 있는 거 보고 이게 제시문 나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나를 지칭하는 나는이 되는지, 당연히 요런 나라는 1인칭, 2인칭은 지양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시문은 반드시 구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문을 쓰는데도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얘들아 너무 당연히 알겠지만 여러분이 딱 논술을 쓸 때 기본적으로 한 글은 한 글자 라는 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나는 뭐 이렇게 써줄 텐데, 당연히 이 한글이 아닌 우리 논술을 쓰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특수문자라든지, 우리 뭐 그래프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숫자라든지,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절대 안 쓰기는 하겠지만 이거 역시 가끔 그래프를 분석을 할 때 막 A, B, C, D 라고 나오는 영어 알파벳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과 다르게 글자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특수문자와 숫자, 이거는 무조건 0.5자야. 다시 말해서 내가 특수문자를 쓸 때 요렇게 한 칸에 다 같이 모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 같은 경우에도 0, 1, 2, 3, 4, 5 이렇게 쓰여지는 것처럼 한 칸에 두 자씩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영어 알파벳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나올 때가 있는데, 이 영어 알파벳은 얘들아 소문자와 대문자로 나눠지지.
자, 영어는 많이 쓸 일은 없지만 지문 내에 영어 지칭어가 있거나 혹은 그래프를 분석할 때는 꼭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0.5자랑 똑같아. A, B, C, D, E, F 이 한 칸에 두 자씩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문자는 얘들아 소문자랑 다르지. 그 대문자 크다는 소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칸에 얘는 한글과 동일하게 한 자씩 들어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수문자와 숫자, 영어 알파벳은 한글과는 다른 글자 수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꼭 같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왜 제시문을 설명하다 일로 넘어오게 됐냐면 얘들아 딱 제시문을 한번 봐봐. 제시문을 보니까 뭐 이거든 특수문자는 무엇이든 사용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학교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학교가 주는 그 제시문에 맞춰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원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얘를 이용해서 쓰게 된다면 원래 같으면 제시문은 이렇게 특수문자 한 칸 그리고 제시문의 이름 한 칸 그리고 특수문자 마지막 한 칸 이렇게 해서 총 3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시문을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글자 수가 굉장히 적은 그런 학교들도 있잖아. 그럼 그런 학교에서도 이렇게 쓰다 보면은 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분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사실 이 글자 수가 중요한 대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시문 하나 가지고 3칸을 차지하는 게 조금 아까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얘들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칸에 이 제시문을 완전히 다 써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한 칸의 제시문을 깔끔하게 쓰거나 원래 원고지 사용법대로 3칸에 모두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한 쪽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많이 하게 되는 글쓰기 방식 중에 하나가 가부터 다까지 라든지 가, 나, 라든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병렬적으로 쓰거나 혹은 내지 요것을 통해서 제시문을 한정 지어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 쓰는 방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잘 정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내가 내지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싶어. 내지는 여러분 요거를 말해. 우리 물결이라고 많이 하지. 그래서 가나다를 설명할 때는 가다만 쓰고 가운데 물결을 넣어주면 연결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다 하고 보니까 지금 얘 어떻게 사용이 됐어? 한 칸에 역시 2개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써준 다음에 다시 얘는 0.5자이기 때문에 혼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 이 작은 칸으로 쓸 때는 여러분 오히려 얘가 조금 더 간단해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제시문을 아예 한 칸에 써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가부터 다까지를 설명을 할 때 가 하나 따로, 다 하나 따로, 그리고 가운데 물결 혼자 쓰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쓸 때는 사실 이 두 번째 방식이 이 특수문자의 횟수를 헷갈리지 않고 쓰기에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다를 이제 나열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얘들아 자 요것도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한 칸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쉼표가 어디 들어가야 될까 얘들아? 당연히 0.5자이기 때문에 이쪽에 넣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다시 0.5자 써주고 다 괄호 닫고 한 번 더 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한 칸의 특수문자는 2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 밑에 건 얘들아 더 쉬워. 봤을 때 가 똑같이 써. 쉼표 써주는 거야. 제시문 다 쓰고 역시 바로 옆칸의 쉼표 그리고 마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헷갈린다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이 밑에 있는 방식으로 제시문을 전개해 주는 게 좀 더 헷갈리는 부분을 막아줄 수 있겠죠. 여러분 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이 한 칸에는 있잖아 정말 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 다시 말해서
0.2 한자를 넘어버리면 될까 안 될까? 1.5자가 되면 얘가 너무 배부르겠지. 그러면 더 삼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오히려 얘들아 0.5자가 혼자 덩그러니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자보다 적은 수기 때문에 0.5자가 혼자 사용되는 것은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들아 이거를 통해서 봐봐. 지금 0.5자 썼죠? 한자 썼어요. 얘 두 개 앞에서 한자가 또 나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보면은 요만큼 띄어쓰기 0.5자가 되고 특수문자 0.5자 넣어서 한자. 그리고 여기도 한자. 0.5자 더하기 0.5 하니까 역시 한자.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띄어쓰기는 원래 한자인데 지금 여기서 0.5자밖에 사용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얘들아, 아까도 말했지만 1.5자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럼 여기서 봐봐.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가, 쉼표 쓰고 여기에 만약에 다시 다를 쓴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 지금 나는 띄어쓰기라고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여기 지금 한자 채웠지? 여기 보니까 한자가 됐어. 근데 우리 특수문자가 0.5자기 때문에 이만큼 0.5자가 더 띄어쓰기가 된 거지. 다시 말해서 총 띄어쓰기를 1.5자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우리 아까 1.5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우리가 0.5자거나 한자로 글을 써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런 말들 얘들아 싹 다 어렵고 그냥 앞으로 이 흐름 외워버리면 되는 거야. 아, 제시문 쓸 때 가 한 칸에 쓰던지 혹은 가 이렇게 세 칸을 이용해서 쓰던지 물결을 통해서 다 이렇게 써주고 물결을 이렇게 쓸 때는 이 방식으로 그대로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가, 나, 다 할 때도 쉼표 할 때도 요런 방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라고 이 부분만 여러분 외워주신다면 사실 제시문 쓰는 방법에서 틀릴 일은 절대 없어요. 중요한 거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식은 뭐다? 요렇게 써주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일이 좀 덜 할 거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들아 우리가 이제 글을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특수문자는 요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숫자 나왔을 경우에도 당연히 한 칸에 두 자씩 써주면 되고 소문자가 나왔을 경우에도 한 칸에 두 개, 대문자가 나올 경우에는 하나씩만 써주면 된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틀리는 친구들은 거의 없기는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글을 쓸 때 자,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글을 쓸 때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쓰고 싶어.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뭐를 막 쓰다가 여기서 저는 미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여기를 봤더니 지금 어때? 온점이 다 찍혀 있고 이 첫 번째 칸은 띄어져 있죠. 그치? 근데 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여기는 띄어져 있지 않지. 그지?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반드시 글을 쓸 때 첫 칸을 띄우는 것은 문단 나누기일 때만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고지를 쓸 때 한 줄을 띄고 앞에 칸을 비운다, 띄어쓰기 한다 라는 것은 내가 문단을 구분할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봐봐. 저는 미미입니다 라고 썼을 때 얘들아 분명히 사실은 원래 같으면 저는 띄고 미미입니다가 맞지. 그치? 근데 이미 이 칸수가 뒤로 넘어오면서 있잖아. 한 칸 띄어쓰기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띄어쓰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 앞에 띄우고 미미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얘들아 우리 약속하는 거야. 첫 번째 칸을 띄우는 거는 무조건 문단 나누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첫 칸에 나왔을 경우에는 문단 나누기를 제외하고는 절대 띄어쓰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저는 이라고 쓸 때도 여기 저 쓰고 는 이렇게 바로 이어져야 되겠죠. 이 부분을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어. 내가 글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을 썼어.
그치? 그러고 나서 다음 칸에서 문단 나누기를 한 칸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예 통째로 여기를 다 비우고 여기를 띄우고 여기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될까 안 될까? 복잡한 설명 말고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딱 한 가지는 절대 논술에서는 이렇게 한 줄을 비어 쓰는 거는 없다 라는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논제마다 어떻게 나눠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이 논제는 어차피 학교마다 칸이 다 다르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제를 구분하는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절대 없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글을 쓰던 간에 이 한 줄을 그냥 막 비우는 일은 절대 없어. 이렇게 써버리면 결국 뭐다? 이 정도 무조건 감점이지.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문단 나누기가 할 부분이 아닌데 띄어 쓴다? 그럼 이 부분도 당연히 감점될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칸을 비우는 것은 무조건 문단 나누기의 의미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논술 수업 시간에 배우는 뭐 비교, 분류, 평가 이런 것들의 템플릿을 딱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3문단, 진짜 길어봐야 5문단까지 나올 텐데 거의 나오진 않고 대체로 3문단에서 끝나기는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얘들아 첫 칸을 띄우는 거는 몇 개일까? 딱 3개야. 3문단이니까 1문단에서 앞칸 한번 띄고, 2문단에서 앞칸 한번 띄고, 3문단에서 앞칸 한번 띄고, 이렇게 해서 문단별로 앞에 띄어쓰기 하는 것은 각각의 문단 수만큼 맨 앞칸을 띄어쓰는 그 개수가 정해진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야. 절대 앞칸에 띄어쓰기 하지 않는다. 언제 빼고? 문단 구분할 때 빼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 내가 글을 쓰다가 한다, 뭐 주장한다 라는 말을 썼어. 근데 우리 이제 문장이 끝났다는 마침표를 찍어줘야 되는데 뒤에 칸수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줘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끝나는 특수문자 있잖아. 뭔지 설명해 줄게요. 끝나는 특수문자는 절대 원고지 맨 앞칸에 쓰일 수 없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특수문자라는 거는 문장이 끝났을 때 사용되는 거, 혹은 우리 막 괄호라고 했을 때 이 뒤에 사용되는 이런 내용들, 이런 특수문자들, 그리고 요런 아이들, 요 뒤에 있는 이 끝나는 특수문자는 절대 원고지의 맨 앞칸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령 이 칸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문장이 끝났고 끝나는 마침표를 찍을 때는 반드시 원고지 밖으로 가거나 혹은 이 안에 써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절대 이 원고지 칸수 밖으로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할 텐데, 얘들아 이거는 원고지 사용법이기 때문에 절대 감점을 당하거나 실격을 당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특수문자는 무엇이든지 가능해. 이거 막 썼네? 미안. 자, 우리가 시작하는 특수문자는 무엇이든 앞에 쓸 수 있습니다. 근다음표는 거의 안 쓰지만, 그렇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끝나는 특수문자, 얘는 절대 이 원고지의 맨 앞칸에 올 수 없는 거야. 얘는 여기에 절대 사용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뒷칸에 이어서 원고지 밖으로 나가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당연히 물음표랑 느낌표 같은 거는 안 쓰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쓰게 된다면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야. 여러분들이 물음표랑 느낌표를 쓴다? 라고 하는 거는 약간 뭘 잘못 썼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뒤에 쓰는 특수문자가 2개 이상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다, 점 찍고 작은 따옴표로 닫아주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전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얘네는 절대 원고지 맨 앞칸에 올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고지를 딱 쓸 때 가장 많이 감점을 당하는 부분이 요 부분. 그리고 요렇게 띄어쓰기. 아이고 미안.
그리고 이렇게 문단 나누기 하는 부분들.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꼭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지금 딱 기억하면 다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제시문 자체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얘를 쉼표, 그리고 내지 표시로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문단을 나누는 표시를 하는 법, 그리고 문장이 끝났는데 특수문자 쓸 자리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네 가지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잡아두시면 감점을 당한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원고지 수정법을 배우게 될 텐데, 얘들아, 사실 우리 지우개를 쓸 수 있는 학교, 연필을 쓰는 학교들은 그냥 지우고 다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도 우리가 빠르게 고쳐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어. 그렇지만 이것은 거의 볼펜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원고지 수정법이 될 텐데, 얘들아,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게. 자, 미미를 여러 개를 써 내려가 볼게요. 하나는 경희대를 넣어주자. 경희대 김미미. 자, 우리가 이거를 정리할 때 일단은 내가 하나의 단어를 잘못 썼을 때 나 김씨 아니고 이씨인데? 라고 한다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라고 쓰신 뒤 닫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 한 글자를 아예 빼고 싶을 때는 그냥 돼지꼬리로 날려버리면 돼.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이 세 단어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꺽쇠 모양을 해준 다음에 나나나 칸별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아예 문장 자체를 빼버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두 줄로 찍찍 그어주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 그냥 괄호치고 슉 빼줘도 돼. 근데 이렇게 되면은 버려지는 칸수가 너무 많아지고 또 글자 수를 세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럴 때는 얘들아, 혹은 긴 문장을 내가 지우고 다시 쓰고 싶을 때 우리 화이트 사용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쭉쭉 두 줄로 그냥 싹 긁어버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쓰시면 됩니다. 가나다라 마바삭. 뭐 이렇게 장문을 쓸 때는 사실 글자 칸수를 굳이 이렇게 세면서 맞추지 않아도 되기는 해요. 그냥 요 위에 가나다라 마바삭 뭐 이렇게 써줘도 크게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특수문자를 딱 봤는데 내가 띄어쓰기를 안 했네? 라고 했을 때 띄어쓰기는 당연히 V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띄어쓰기를 하기 싫은데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얘들아, 이것만 알면 사실 여러분들이 수정할 거는 거의 없기는 해. 혹은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 김미미 경희대. 내가 순서를 조금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요 아이를 물결 모양으로 쇽 바꾸고 싶은 걸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친구들 뭐가 있어? 한 글자를 바꿀 때 사용하는 거, 한 글자를 내보낼 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적은 글자, 적은 단어를 바꿔주고 싶은 거, 그리고 아예 빼버리고 싶은 거, 그리고 너무 긴 문장을 빼고 수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법, 그리고 띄어쓰기, 그리고 붙여쓰기, 그리고 글자 순서를 바꾸는 거, 요거까지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수정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기는 해. 왜냐면 채점자가 이거를 가독성 있게 읽는 과정에서 이렇게 특수문자가 많아지면 사실 얼마나 복잡하게 보이는지 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거는 진짜 안 사용했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기는 한데, 자, 가나다다 쓰고 이렇게 쓸게. 가는 뭐뭐다.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글을 쓰는데 내가 문단 나누기를 실수로 못한 거야. 얘들아, 이런 실수는 솔직히 하면 안 되지. 그치? 자, 그럴 때는 어쨌든 요런 모양으로 요 모양으로 문단을 내가 나누고 싶어요 라는 거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실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딱 이만큼만 알면 여러분들이 뭘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그런 것들은 절대 없을 거야.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건 살짝 어려운데 특수문자를 쓰는 과정으로 다시 넘어가 봤을 때 우리 그래프를 분석할 때 이런 숫자, 특수문자, 알파벳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중에서 얘들아 우리 원래 지금 보면은 특수문자와 숫자와 영어 알파벳은 각각 다른 문자지. 그래서 글을 쓸 때 이러한 문자들은 같은 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수문자와 숫자 혹은 숫자와 영어 알파벳 혹은 특수문자와 영어 알파벳은 원래는 같은 칸에 같이 쓸 수 없어. 다시 말해서 0% 이런 거 있잖아. 숫자나 퍼센테이지라는 특수문자가 같은 칸에 들어있지. 원래 이거는 얘네가 각각 0.5자, 0.5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숫자가 아무리 0.5자고 특수문자가 아무리 0.5자여도 서로 다른 기호이기 때문에 따로 써주는 게 맞아요. 이해되지? 근데 사실 얘들아 이거는 별로 감점의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 그냥 0%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내가 좀 찝찝하다 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알면은 좋은 거고 몰라도 상관없는 여러분이 전개를 하실 때 그냥 0.5자는 0.5자끼리 그리고 한자는 한자끼리 정도만 구분을 해줘도 절대 감점을 당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찝찝하다 하시면 배운 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 잘 기억을 해주면 되고 얘네 말고는 얘들아 너네가 논술 수시를 풀 때 혹은 편입 논술을 할 때 절대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띄어쓰기나 맞춤법도 얘들아 걱정이 많이 될 텐데 이 맞춤법을 한 번 틀렸다고 해서 이 띄어쓰기를 한 번 틀렸다고 해서 감점이 막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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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띄어쓰기를 너무 안 한다 라든지 너무 다 띄어쓴다 라든지 맞춤법을 지나치게 많이 틀린다 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닌 이상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큰 감점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 요거 문단 나누는 거 이 부분과 그리고 끝나는 특수문자 절대 맨 앞으로 올 수 없다는 거 이 두 개만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는 감점의 요소가 크기 때문에. 아셨죠?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원고지 사용법에서 틀릴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아셨죠? 다만 이 단어들의 띄어쓰기라든지 맞춤법은 우리 계속 첨삭하고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명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얘들아 하나만 더 할게. 뭔가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요 요렇게 꺽쇠 표시 요렇게 추가하는 표시 넣어준 다음에 강낭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 진짜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도 절대 감점 당할 일은 없을 거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 수업이 여러분의 논술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23년 대비 논술 수업 문의는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